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우철이라고 합니다. 은퇴 설계 업그레이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고객의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분들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상담 기법에 의거한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 포인트를 잡을 거냐. 다들 은퇴 설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걸 사례와 접목시켜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은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재정적인 목표 중심 베이스가 아니라 고객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의사결정 행동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고객분들 더 잘 설득시킬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제는 마켓 쉐어 개념이 아니라 타임 쉐어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어떠한 차원에서 고객을 관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객분들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 지급식 펀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액보험의 어떤 진화된 버전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 지급식 펀드의 경우 전체 마켓 쉐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순자산 추이가 12%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도에는 무려 76%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은퇴자들이 투자 상품에 근본적으로 뭐 투자를 많이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지만 우리나라보다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고령화가 돼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상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1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은퇴 설계를 위해서 뛰어나올 텐데 이 사람들을 정말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분들을 상담을 잘 할 수 있다면 사실 그보다 어린 뭐 20, 30대 분들은 훨씬 더 부드럽게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고객분들의 위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객분들은 정말로 많은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이 생계형 창업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은퇴 시점에 정말 그 자녀가 밑빠진 독이 돼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위험에 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부동산 가격이 그처럼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도 정말 큰 위험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간병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은데 사실 OECD 국가들의 파산 원인 1위가 의료비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은퇴 설계에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고객분들을 이해하면서 은퇴 설계를 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고객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그래서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분들과 논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분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킬적인 측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객분들과 대화를 해 갈 거냐. 그래서 고객분들로 하여금 대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냐. 이러한 어떤 대화의 기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에 대한 공감, 즉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안도감을 주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분들을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벨링 전략.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일관성을 부여해서 본인이 일관성 있게 상품 가입도 하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재정적인 목표 중심, 재무 목표 중심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는데요. 재무 목표 중심적인 상담 기법은 수치 중심적인 거고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은퇴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정말 뭐냐.
정말 당신이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존경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거냐를 발굴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게 고객분들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나에 따라서 고객분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정적인 목표가 있죠.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기본적으로 은퇴 불안하긴 하지만 먼 미래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고객분을 참여시키면서 장기적인 제 목표가 중요하게끔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는요, 은퇴 상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상품의 특성을 얘기하는 방법과 상품의 이점을 얘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상품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지 상품의 특성 그리고 이게 이 정도 이점이 있다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품이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다. 이런 스토리를 당신에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어떤 프레젠테이션 기법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훨씬 설득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이번 상담 과정에서 은퇴 설계 과정에서 녹여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